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59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네,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어딘가에 나와서 빌려서 쓰는 관계로 시간을 좀 알뜰하게 써야 되기 네. 때문에 수다는 자제하고 오늘 두 분 다 그 주말에 있었던 파업 그 주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최근 계속 이어지는 노동 관련 소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신문 방송 모두 털어보겠습니다. 네. 네, 방송부터 가겠습니다. 네. 방송 29일부터 시작된 파업, 학교 비정규직 29일 날 파업을 시작하셔가지고 30일 날에는 민주노총 주도로 서울에서 한 6만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총파업,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파업은 한 열흘 정도 사회 각계에서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번 파업은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호 자체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학교, 경비, 택배 등 우리 사회에서 정말 가장 힘든 계층에 속해 계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에 파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문재인 정부도 타협점을 찾자 이렇게 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경찰이 이번에 또 30일 총파업 때 차벽이 없었죠. 그래서 경찰이 예고한 대로 차벽 없이 통제를 했고 행진에 대한 교통 통제도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평화로운 집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평화로운 집회,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 굳이 보도를 한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목소리 정도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때가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왜 29일 30일 이때부터 파업을 시작했냐면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 중입니다. 네. 마침 이때 또 결렬이 됐어요. 30일 날. 그래서 원래 이제 민주노총도 이 시기를 노리고 시기를 잡으신 거고요. 이때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인데 하필이면 또 30일 날 우리 사측이 그러니까 기업 측이 150원 인상안을 들고 오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으로 인상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동안 협상할 때 단 한 번도 인상안을 들고 온 적이 없어요. 그럼 동결만 경영기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동결만 들고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인하안을 들고 나왔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는 이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그동안 왜 계속 아예 협상 테이블로 안 갔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놈들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인상안을 처음 들고 그것도 150원 인상안인데 크게 썼네. 크게 지나가던 썼어. 강아지들이 웃고 갈 판인데 그동안 동결안 또는 인하안만 가져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네, 그래서 또 민주노총은 그러니까 노측은 역시나 못하겠다 하면서 당연하지. 진짜. 네, 아무튼 그래서 협상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협상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도를 해야 한다면 최저임금 이 협상 관련 보도와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 정도 보도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다지 보도할 것도 없어요. 굳이 보도하고 싶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죠. 이 정도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자체가 너무 별일이 없이 끝나기 때문에. JTBC 뉴스룸. 이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대다수의 기본급 시급이 6,36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니 최저임금보다 110원 모자랍니다.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측은 비정규직이 주도하고 앞장서는 파업은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힌 경찰은 오늘 차벽 설치나 진압 요원 배치 없이 질서 유지와 교통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몇몇 방송사들은. 네, 29일부터 보도가 나옵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29일부터 파업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29일 날에는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오냐면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 6개 방송사가 다 보도 제목을 급식 중단으로 뽑아요.
그래서 일부 방송사들 MBN 이런데 MBN이 제일 웃긴데 보도 제목이 배고파요예요. 파업을 보도하는데 배고파요야. 애들 감금해놓고 굶겼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애들 굶긴 것처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2,00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이 전면 중단돼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29일 날 보도가 나오다가 30일 날 총파업으로 넘어가면 MBC, TV조선, 채널A 요 세 방송사만 이틀 연속으로 급식 중단 이걸 제목으로 뽑고 30일 되면 하나 더 나와요. 교통 불편. 그쵸. 요게 이제 또 나옵니다. 요 세 방송사만 그렇게 뽑았어요. 요때는 이제 KBS 29일 날 급식 중단으로 제목 뽑았던 KBS, SBS, MBN은 이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30일 날에는 그냥 뭐 KBS는 충돌 없는 집회 여기서 이렇게 평화 집회를 강조해주고 KBS가요? 네. 30일 날에는 딱히 이렇게 보도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학교 비정규직만 파업한 게 아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급식 중단을 굳이 제목으로 안 뽑은 거죠. 그래서 막 SBS, JTBC 이런 방송사는 비정규직 철폐. 그래서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제목으로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MBC, TV조 채널A만 계속해서 교통 불편과 급식 중단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MBC가 좀 심각한데요. MBC가 두 건의 보도 제목 딱 두 건 냈는데 두 건이 다 한 건은 급식 중단, 한 건은 교통 불편이에요. 대단하죠? 네. 대단한데. TV조선과 채널A는 여기다 이제 한 건씩 얹어요. 더 추가하는데 그게 더 웃겨요, 사실은. 네. 그래서 TV조선은 전교조가 참여했다. 연가 투쟁했다. 징계해라. 이런 보도가 한 거였고요. 채널A는 이 사회적 총파업인데 왜 사드 반대를 외치냐. 파업인데 왜 한상균 석방을 외치냐. 정치적 구호다. 네. 이런 보도를 한 건씩 추가하죠. 아무튼 재밌는 방송사들. 그래서 MBC 보도 내용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막 보도 시작하자마자 앵커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틀째 파업을 벌였고 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000곳이 넘었습니다. 전기현 기자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처럼 꼭 이틀 연속이라는 거 강조주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학교가 뭐 난리 난 것처럼 2,000곳 이렇게 숫자 넣어주면 또 되게 막 큰일 나 보이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MBC 이것도 보도 제목이 재밌어요. 광화문으로 행진 곳곳 아우성. 시민들이 엄청 막 혼란의 카오스에 빠진 것처럼 네. 아우성이라는 걸 또 보도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광화문 일대 교통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컸습니다. 오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답답한 자들은 경적을 울려보기도 합니다. 시위대가 행진하는 차선은 아예 통행이 막혔고 낮 최고 31도에 달한 무더위에 시민들은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누가 보면 누가 버스에다 불 지른 것처럼. 네. 대형 스피커를 통해 끊임없이 연설과 구호가 울려 퍼지고 소음은 집회 시위 기준인 75데시벨을 넘어 최고 90데시벨까지 올라갔는데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아니 집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는 원래 그럴 때 떠들려고. 집회는 원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교통을 방해하고 떠들려고. 아니 이게 그렇게 큰일 난 거면 다른 데도 다 보도했겠지. 거기 살짝만 지나가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집회 현장만 지나가면 집회는 원래 그렇게 크게 들려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아르라고 그렇게 크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뭔지 잘 모르는 방송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V조선 전교조 징계 보도. 그래서 연가투쟁 무대응 논란. 이 무슨 보도냐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오늘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가 휴가를 쓰거나 조퇴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과거에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친노동적인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친노동적인 정권이면 사실 좋은 건데 눈치를 볼 게 없는데 아무튼 간에 네. 여태까지 그럼 교육부가 반노동적이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좋았다는 거죠. TV에서. 왜 징계 안 하냐. 무대응 논란이라 그러잖아요. 논란이라는 거야. 대응을 안 하니까. 징계 안 하니까. 그리고 채널A.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2만 명이 넘는 민노총 조합원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간급 1만 원 보장 등이 시위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드 반대, 한상균 석방 등 정치 구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참네. 아무튼 재밌죠. 네, 오늘 몸이 좋지 않은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꾸 민폐. 그러니까 지금 MBC가 보도한 두 건이 다 민폐잖아요. 급식 중단되고 맞아. 교통 불편이라는 게. 굳이 이런 걸 보도하고 싶으면은 그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죠. JTBC 뉴스룸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한 6분이 앉아 계시는데 누워서 있지도 못하고 다리 뻗고도 못 있고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하고 쉬시는 거예요. 임금 역시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근속수당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당수가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정년만 보장됐을 뿐 이들을 보호하고 차별을 막아줄 근거 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기간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런 걸 보도를 하나도 안 해주면서 무슨 뭐 급식 중단이니 교통 불편이니 원래 노동법 그리고 우리의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파업과 집회를 하라고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어려운 점들을 알리고 시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의 불편, 교통 불편 당연히 생겨요. 급식 중단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부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시정해라. 이게 노동법과 우리의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시민 불편만 강조하는 보도 행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 MBC, TV조선 이게 더 웃긴 게 방송사마다 숫자가 달라. 급식 중단된 학교가 MBC는 2,000곳이 넘는다고 했어요. 엄청 큰일 난 것처럼. 근데 TV조선은 1,900개래. 아무튼 맞아, 다 다르더라고요. 방송사마다 달라요. 1,900개 막 2,000개. 그런데 막 이렇게 숫자를 읊어줄 거면 제대로 읊어줘야 돼요. 전국에 학교가 몇 개인데 2,000개, 1,900개면은 우리 이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있는 학교만 산정했는데 3,150개예요. 그러면은 3,150개 중에 1,900개, 2,000개면요. 한 1,000개가 넘는 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말해줄 거면 이거를 말해줘야지.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학교 중에서도요.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 수가 적은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남. 이런 지역은 파업 참여율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파업하러 다 가셨는데 급식이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적어가지고.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 첫날은 조금 차질을 빚었는데 둘째 날은 상경 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강화문 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5만 명, 6만 명 막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멀어 전남 지역 이 노동자들은. 그래서 상경을 안 하셨어 대부분이. 29일만 파업하시고 다 30일 날은 다시 자기 직장으로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일 날은 급식 정상화돼서 또 전부 다. 이게 지역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점을 말을 해주고 뭐 2,000개니 1,900개니 막 전국 몇 개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전국 2,000개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시청자가 보기에는 되게 큰일 난 것 같잖아요. 얘네들 애들 굶기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부러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도 행태 자체가 막 자기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를 했다. 그리고 TV조선 전교조. 전교조도 파업할 수 있어요. 왜 연가투쟁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것처럼 징계하라고 보도해.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교원은 정치적인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파업이 정치적인 활동이냐 아니냐도 사실 굉장히 논쟁거리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법에 정치 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법이 상당히 비판받는 공무원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방직이랑 중앙직이랑 교원직까지 전부 다 정치활동을 못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다 불어야 그냥 원천 불어. 근데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3년을 기점으로 중앙직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원직까지 모든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기 허용이 됐어요. 법상으로. 물론 일부 이제 불어되는 게 있는데 뭐 정치 모금, 정치자금 모금 활동, 기부 활동 또는 공직 출마 이런 거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직급마다 좀 차이를 두어서 제한을 둡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파업이고 뭐고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이 돼요. 영국, 프랑스 다 허용돼요. 심지어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 우리랑 맨날 비슷하다고 같이 까이는 일본도 중앙직만 일부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허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원천불허 하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이런 사례가 나올 때마다 비슷하게 거론되는 게 역시 북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너무 이렇게 정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TV조선이 이걸 문제 삼고 싶었으면 그 공무원법을 비판해야 되는데 TV조선이 이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철의 연가투쟁 때 참가자를 징계하라고 지역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 보도는 굳이 반박 안 하겠습니다. 집회 나오면 사드 반대건 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정치적인 구호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여전히 문제가 많은 반노동적 공안 시대에 젖어 있는 우리 방송사들이 참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 나오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 나오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신문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신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비슷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신문에서 급식 대란 네네네. 이 표현이 나온 게 맞아요. 26일부터였어요. 아이고 사실. 일찍도 하셨다. 동아일보랑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게 가정통신문 보는 시점이었던 맞다, 거예요. 맞다. 예. 그때부터 이미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는 급식 대란이 예고된다. 어떡할 거냐라는 보도를 대박. 내놨고 네. 그 이후에도 정말 반복적으로 내놨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에도 사진 기사로 별도의 사진 기사로 네. 급식 대란 이틀째 점심시간 삼겹살 굽고 라면 끓이고 맛있겠다. 그거 나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이 사진에 뭔가 되게 애처롭다는 쌀을 듯이 구웠어. 애들이 교실에서 그렇게 교실에서 했대요. 구워 근데 말도 안 돼. 교사들이 그렇게 이제 지도하에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이날은 선생님들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네네, 재밌게 했겠죠. 네, 네. 그죠. 그리고 이 애들 빵 먹는 사진이요. 사실 전혀 제가 봤을 땐 불쌍한 사진이 아니에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봐도 되게 즐겁거든요. 그런 일부러 급식 안 것들이. 먹고 빵 먹는 이런 분들도 네. 계셨어요. 근데 두 개, 그러니까 경향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체가 다 애들 빵 먹는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마치 되게 불쌍한 아이들인 것처럼. 전 이거 아이들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 얼굴 붙여놓고 빵으로 점심 때운 아이들 막 빵으로 배 채우고 막 이러는데 빵 그리고 하루 이틀인데. 그리고 진짜 한두 끼 정도 그렇게 빵으로 먹는 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급식 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 지금 뭐 경향한겨레는 파업의 이유 그리고 이유를 얘기했고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음을 이제 파업 전엔 부각을 했고 조중동은 안 그랬을 거라는 걸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건 한국일보 보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일보는 왠지 또 기계적 중이 갔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국일보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총파업 관련 시위 보도도 그렇고 이 파업 직전에 나온 보도도 그렇고 다 VS 구도로 제목을 VS 구도로 뽑고 기사 그 본문도 예의견 한 줄, 예의견 한 달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보도가 정말 편파적인 보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숨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나온 게 아이 급식 볼모 너무해 vs 정당한 권리 행사 이해. 야, 이렇게 돼 보도 있고요. 제목 자체가 그렇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단락에는 급식 파업 때문에 너무 뭐 빵이 나온다는 걸 알고 아쉬웠어요라고 하는 어떤 학생의 목소리를 딱 한 줄 쓰고 그 밑에는 민원은 별로 없었다. 정당한 권리 행사다라는 어떤 교감의 또 목소리를 딱 해. 정말 기사 구성 자체가 정말 강박적으로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빠져 있냐면 노동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까지는 전달을 해주는데 그 요구사항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뭐 3만 그 수당을 2만 원에서 뭐 5만 원으로 올려달라라고 하는데 올려봤자 이게 공무원들 올려주는 호봉 그거에 50% 선밖에 안 되는 거 뭐 이런 배경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는 중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은폐하고 있는 거고 또 집회 시위 관련 보도에서도 지금 한국일보 보도 제목이 뭐냐면 비정규직 철폐 지금 당장 이라고 큰 따옴표 돼 있고 그 옆에 바로 대화 분위기 속 정치 파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이번 파업은 정치적 지붕 청구라는 주장과 이번 파업에서 나온 목소리를 번갈아가면서 대조해 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읽기 싫은 기사. 재미도 없고 그죠? 근데
사실 이 안에 무슨 내용까지 들어있냐면은 그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는 단체 아시죠? 저쪽 단체. 네, 무슨 단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우리한테도 전화 몇 번 온 적 있습니다. 저쪽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이 파업한 날 무슨 토론회 같은 걸 열고 이번 파업은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근데 그 토론회 발언에 유일하게 한국일보랑 중앙일보만 지면을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을 가치가 사실 없는 시민단체까지 쫓아다니시는군요. 네, 없는 발언을 끌어가지고 와서 정치 파업이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따라다닐 시간 있으면 우리한테 한번 오지. 우리 진짜 보도해줄 거 많은데 말이야. 왜 언론이 이렇게 가치 판단을 유보하면서 나열하는 형태의 보도밖에 못하냐. 저는 이거는 그러면 거의 기능을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신문 보도에서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 해준다는데 왜 그래? 라는 말을 조중동이 엄청 열심히 해요. 진짜? 네.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부잖아. 이거 약간 1타 2피 같은 거예요. 둘 다 까는 거야. 그죠. 둘 다 까는 거죠. 근데 둘 다 까는 거야. 너무 기만적이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뭐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안 믿는 게 사실 조중동인데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뭐 다 올려준다고 했고 1년 지나서 좀만 기다리면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안 믿는 거 보니까 너네 정치 파업이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주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문재인 이제 지지자들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중동이 그거를 지금 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전 조선일보라고 느껴지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그러니까 노무현을 힘들게 했다 노조가. 네. 그리고 그 노조가 문재인도 힘들게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실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설에서 제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정부는 친노동이라는데 민노총은 웬 총파업인가? 이건데요. 여기에 맨 마지막 구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 첫 해 노조 친화적 태도를 보이다가 화물연대 파업 등을 겪고 나서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까지 했다. 노조가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자칫하면 14년 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아유. 대박이죠. 전 이거 너무 소름 끼쳤어요. 똑같나 보다. 지금 뭔가 그 문재인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의 어떤 감정을 건드려서 이거를 뭔가 갈라치게 하는 거를 또 저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이잖아요.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을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누가 이 사람들한테 감히 나중에 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 사람들을 걸리잖아요. 자기 자기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는. 아니 그때랑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노무현 정부 때는 FTA 추진하고 하면서 노측과 갈등 소지가 굉장히 컸고요. 쉽게 말하면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조중동이. 그리고 이번 집회에서 사실 그 예전 정부 그 집회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구호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을 뿐 나가라 꺼져라 이런 말이 안 나왔단 네. 말이에요. 이전 정부와는 달리. 그럼요. 그거는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노동계도. 근데 여기에서 벌써 싸움을 붙이고 갈라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복귀한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화 의지를 일종의 시그널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죠. 양쪽에서 다 하는 거죠. 밖에서 집회도 하고. 아무튼간에. 근데 아무튼 이런 그 친노동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총파업을 하느냐, 왜 집회를 하느냐라는 프레임은 저는 두 분 모니터하시는 두 분의 프레임 그리고 민원연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별도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잘 먹히는 그런 여론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굉장히 들고요. 자극적이고. 사실 요거 근데 이거는 댓글이- 보도로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보도가 아무리 잘 나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민심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그런 지지자들의 어떤 그거는 저는 상당히 좀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마음이 있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의 그 논리가 굉장히 이 진보 진영 전체를 분열시키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노조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좋은 시절이 와서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고 그것을 이렇게 파티처럼 여겨주는 그런 저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거를 자꾸 막 뭔가 저렇게 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뭔가 압박을 받을까봐 너무 걱정하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얻어서 뭐 재벌 개혁이든 예, 적폐청산이든 그 다음에 지금 노동 개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무슨 논리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론을 등에 업어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조선일보의 이런 그 주장이 너무나 잘 먹힐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요. 제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시기에 그 KBS, MBC에서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들을 만들면서 아예 사회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육이 뭐 엘리트 교육 위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든가 뭐든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근데 사실은 그게 미완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였는데 이거는 사실 보도 한두 건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사실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기획을 해서 예를 들어 뭐 EBS 무슨 뭐 다큐 프라임 이런 데서 막 5, 6부작으로 이런 거를 때려줘야 되는 거야. 파업이란 무엇인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될 수 있게 이게 꿍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이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JTBC나 EBS만 겨우 그런 걸 조금씩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타사는 거의 지금 뭐 SBS도 그것이 알고 싶다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이거 뭐 계도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너무 우리 방송 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것이 저는 모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단체지만은 다른 어떤 사안이 앞으로 발생하더라도요. 사드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언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길거리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요 국민들이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너무 그 인이 박힌 나쁜 프레임들에게 이렇게 딱 그렇죠.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는 이번 그 두 사람이 준 파업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진부하고 새로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옛날 그대로. 옛날부터 계속 이랬던 거예요. 맨날 했던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런 새로운 내용이 근데 저는 사실 가장 나쁘다는 거 생각한 건 MBC였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하고 동아일보가 채널A가 악질적이긴 하지만은 걔네는 뭔가 이렇게 막 짱구를 굴려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MBC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시끄럽다. 그거잖아. 데시벨 막 보여주면서 시끄럽다. 길 막혔다. 막 싸우고 막 듣고 있으면 막 되게 불안한 느낌을. 그게 짜증이 나요. 마음이 그런 불편해. 느낌을 주더라고요. MBC 뉴스 자체가 그래. 전반적으로 다 그래.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태극기 집회는 지금 그렇게 칭송을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네 정체성이니까 그게. 뭐라 그랬죠? 그 집회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랬나? 보수 집회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맞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저는 이번 그 두 사람 보고서 그다음에 특히 그 이거는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이번 이런 일을 아까 뭐 어떤 교관 선생님도 이거는 정당한 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애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토론을 하고 학원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이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학교 문제를 알리고 그리고 이 노동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 그래서 지금 이 밥을 애들이 한두 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했다가는 언론이 난리가 나는 거지. 좌파 학교라고 난리가 가정통신문 쳐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합리적인 토론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아닌 우리가 사실은 정권만 바뀌었지 분위기는 아직도 진짜 공안 시대였다. 공안 시대에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딱 틀고 하지 않는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언론을 가지고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보니까. 파업에 참여했다고 교육부를 비판해. 징계 안 한다고. 언론이. 아무튼 문제입니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가 아시다시피 특별 근로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화가 나가지고 관련 보도를 3건이나. 진짜요? 뻑하면이래, 뻑하면.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이건?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29일 날 고용부 서울 서부지청이 MBC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가 사실은 이거를 계속 요구해 왔어요. 꽤 됐어요. 작년부터 했는데 그땐 계속 거부하다가 근데 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서부지청에서 이거를 이제 착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MBC 조합원을 아시다시피 무더기 징계하고 해고해온 가운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어떤 결과를 낼까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사실은 저한테 이거 며칠 걸려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빨리 나오면 그래도 좀 MBC가 움직일 수 있는 뭐라 그러지? 명분이 더 정확하게 생기잖아요. 이게 한 열흘 정도 진행됩니다. 29일부터. 서부지청 관계자는 MBC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했다 그러면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서 했다는 게 MBC의 주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전에 안 한 건 맞죠. 이전에 안 하다가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안 한 거지. 이전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고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서 갑자기 얘네가 뭐 눈치 봐서 했다기보다는 이제야말로 정상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너무 뒤늦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MBC가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도 봉우 씨가 늘 얘기하니까 부당징계 지난 5월까지 71건, 부당교육과 부당 배치된 사람들 187명. 이 부당교육과 정보 배치가 뭐냐면은 비제작 부서로 보내는 거. 너 어디 가서 교육받고 와, 지방 가서 교육받고 와, 너 어디 가서 스케이트장 관리해 이런 거. 그다음에 멀쩡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187명이에요. 그게. 더 황당한 것은 언론노조와 4년 넘게 교섭을 해태해서 무단협 상태를 유지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제3노조와는 교섭 진행을 해서 8개월 만에 단협을 체결했대요. 근데 원래 단협이 이렇게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단협을 이렇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조하고만 하면은 사실 단협이 효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MBC가 계속 그렇게 해온 거야, 그냥. 그냥 완전. 다른 노조들한테는 그래서 그 단협 결과를 적용도 안 해줘, 막. 지 맘대로. 지 맘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단협 가지고만 해도 부당징계 이런 거 없이 단협 이것만 해도 MBC는 예전에 이미 들어갔었어야 돼. 근로감독이.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동안. 이 같은 행위가 지금 말한 이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보도를 3건이나 했더라고요. 보도 3건인데 일단은 그 사실관계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를 알려주는 보도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 보도를 하고, 세 번째는 이 자유한국당이나 기타 등등 지지 세력의 그 목소리를 MBC 경영진의 지지 세력의 목소리를 잘 담아주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반응들도 얼마나 세신지.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보니까 기자가 제일 성명 발표는 정권 바뀐 뒤 입장 바꾼 노동부라는 제목의 이게 딱 MBC의 주장이에요. 정권 바뀌니까 이런다. 입장 바꾼 노동부란 보도였는데 문화방송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고용노동부가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판단을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 사유도 이미 소송이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뤄졌던 과거의 사건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사측의 성명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문화방송은 편법 수단으로 동원돼 권력의 특별 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고 무형방송 만들기와 언론 길들이기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것을 촉구한다. 이게 어디 뉴스입니까? 이게 뉴스예요, 이게? 다 들어갔어. 장난 아니다. 뉴스냐고 이게. 진짜 양심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 침해와 임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없는 MBC가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고용노동부가 정권 교체 50여일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를 따졌습니다.
과거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기자실 대목 받기 등 언론 탄압과 닮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은 이번에도 방송 장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뭘 해도 다 MBC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적이면 전부 방송 장악이라는 거야. 거의 뭐 전가의 보도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계속 지금 MBC, KBS 정상화를 위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이렇게 뭔가 길이 열리는 MBC는 어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근데 KBS는 조금 애매한 게 그 지금 아까 봉우 씨 그 보도, 그러니까 말에서도 보도 비평에서도 보면 KBS는 약간 지금 눈치를 보는 듯한 보도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김인규 그 사장 그 보고서를 쓰자 막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KBS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보고서를 안 쓰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정관용의 PD가 그 프로그램의 PD가 이거 KBS가 경기대박물관 보도한 거 너무 재밌다고 이거 꼭 좀 해달라고 재밌긴 하죠. 했어요. 예, 그래서 전관예우 같은 거지. 네네.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KBS 김인규 전 사장이 경기대 총장에 선출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KBS가 저녁 종합뉴스 뉴스9에서 경기대 박물관이 주관한 전시회 관련 사진을 보도를 했어요. 이게 6.25 관련해 한국정쟁 관련해.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나은 씨한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은 씨 이것 좀 찾아줘, 이것 좀 사실관계 좀 찾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나은 씨가 찾아준 것을 보고 이제 더 빵 터진 게 이게 이제 여기저기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보도가 사실은 작년에 나온 다른 보도, 2015년 9월 5일날 나온 보도와 거의 똑같아요. 네, 실제로 방송을 보니까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도를 재탕에서 6월 21일날 또 한 거죠. 보여주는 사진도 똑같고요. 예. 그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도 똑같고. 뭐지? 그 재활용한 거예요, 뉴스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전시회가 되고 있으니까 또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전시회는 심지어 이 보도가 나왔을 시점에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6월 21일 날 방송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시회는 6월 16일 날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해주는 게 우리 김인규 전 사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김인규 전 사장은 일단 자기가 간 경기대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 뭐라 그랬나 보다. 박물관 전시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홍보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끝나서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보도해달라 그런 거야.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로서는 관람 정보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하냐? 그런 정신 나갔네. 내부적으로도 왜 이거 했냐고 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심지어 관계 부장단이 같은 아이템이 이미 나왔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내부적으로 경기대 총장으로 그러니까 김인규 사장 때문에 개인 민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많았고 이게 이제 일종의 보도사유화가 그럼 딱 봐도 보도해달라 그런 거지 그거는. 근데 아니래요. 맞다 그러겠어요. 아니래요. 미리 한 기획이래요. 네. 김인규 전 사장 총장실에 KBS 화환도 있더만 뭐. 그리고 더 웃긴 건 진짜 미리 한 기획이라는 거고요. 거기서 경인방송센터장이 미리 했는데 해당 리포트와 동일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먼저 나갈 것 같다는 이유로 서둘렀다고 하는 거예요. 서둘렀는데 왜 끝나고 하냐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 다음날 진짜 조선일보가 22일 날 보도를 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김인규 경기대 총장의 그 칼럼을 게재를 했어요. 굉장히 큰 칼럼. 이건 칼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다들 정신 나갔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끝발 좋은 사람들이 방송과 언론을 사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김윤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저녁 종합뉴스 KBS 저녁 종합뉴스 한번 나가려면요. 진짜 국가기관이 하는 행사도 절대로 이렇게 안 나가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그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진짜 다들 엄청나게 그 한 번만 몇 초만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전관예우죠. 아니 근데 진짜 끝난 거를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보도를 2015년 보도를 재활용한 것도 너무 심했다. 모든 것이 다 웃겨. 게다가 조선일보가 나가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딱 하루 전날 보도를 했다는 진짜 사장 안 바꾸면 큰일 나겠네. 네. 아무튼 그 사장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내부 부역자들이 사실은 다 문제가 아직도 있는 그 사람들이 거예요. 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눈치만 살살 보면서. 네. 그래서 아무튼 가지가지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그 민원연이 저번 주에 다 아시겠지만 그 고발장 낸 거 이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냥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저희가 그 고대영 사장 녹취록 관련해서 고대영 사장이라기보다는 그 민주당 녹취록, 민주당 회의를 도청해서 그 넘겼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여러 명을 저희 6명을 고발했거든요. 고대영 사장도 들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도국장인가 그래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KBS, MBC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네요.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언론이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당당한 언론, 민언론과 함께 거침없는 개혁으로 바꿔서 언론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자, 우리 내일은 제발 우리 그 공간에서 민원연에 오픈된 공간에서 조금 조금 어느래도 그냥 거기서 합시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전기는 밖에서 이렇게 선을 끌고 들어오면 되니까 전기공사는 조금. 장비는 오늘 저녁에 다 설치할 겁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할 때 하면 네. 사실은 제가 괜히 사고를 쳤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제보를 받기 시작하니까 일을 못 하겠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다들 특히 종편 하시는 분은 제보 확인하느라고 원래 우리가 생각한 계획했던 그 보고서를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거의 제보를 확인해서 그 제보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투여가 돼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사고 쳤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 좋은 내용도 또 있어요. 굉장히 그야말로 나쁜 제보는 없다가 딱 맞아. 그래서 보도 제보 보고서 제목 그걸로 갑니까? 아니 그거는 오늘 사무처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고요. 그건 저희 아이디어. 그래서 저는 민원연이 지금 그 방심이나 뭐 다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뭐 만약에 그런 게 제대로 되면 사실 굳이 민원연에 제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임시적으로 인원을 더 투여해서라도 이 일을 해주자. 그러니까 방송계와 뭐 언론중재위원회 모든 곳이 좀 더 제대로 안정되었을 때까지는 그래서 국민들이 불만이 막 쌓여 있는데 그것을 어딘가에 이렇게 그 언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드리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바쁘더라도 좀 더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그거를 초벌 정리하는 작업을 좀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그걸 읽어보면서 이걸 계속 하려면 힘들겠구나. 우리 활동가 수루는 그런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지만 제보 자체를 줄이거나 제보가 안 들어오길 바라는 그런 행태는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좀 더 그 홈페이지에 아예 제보를 잘 정리하는 공간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은 우리 사무실에서 근데 아주 예쁘지 않으면은 그 라이브는 안 할 거고요. 좀 내부가 예뻐지면 그때 할게요. 그리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
입니다.